대부분 그냥 자유롭게 하시죠. 예. 그 악취 그저 지금 이시오시잖아요. 그분들 끝났어요? 예, 뭐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여성 주부님들이 익산의 악취 시민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드셨고 지금 7개월째 그 매주 월요일 11시에서 12시까지 시청 앞에서 지금 7개월째 매주 그한 5분 정도가 이렇게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그냥 저도 하여튼 그분들 뵐 때마다 하여튼 너무 그냥 죄송하고 근데 하여튼 지금 7개월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명당원 시장은 시장님 한 번도 못 만나셨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좀 그 7개월 전에 한번 시장님을 뵙고 이러저런 건의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시간이 지나고 다시 좀 뭔가 주장하신 거 요구하시는 거에 비해서 뭔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시장님에게 좀 면담 요청을 했는데 현재는 이제 부시장님이 대신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께서 시장님을 만나고 싶다. 좀 우리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그분들이 좀 그런 좀 호소를 하고 계셔서 저도 좀 많이 죄송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분이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 그 악취 모니터링 요원들이 활동을 했잖아요. 2017년도고 그때는 활발하게 지금 시장님도 같이 동행도 오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마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단체장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지금 이 악취 문제도 지금 해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선거 끝나서 그런 거 그런 왜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막그 시장님도 많이 동행하고 다니셨잖아요. 지금 악취 모니터링 요원도 없어졌죠. 이거 있는 걸로 있습니다. 있어요? 유지 모니터링 요원은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시청 직원님들 지금 모니터링 요원 있어요? 모니터 요원은요, 그 6월부터요 10월까지 매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 지금 올해는 올해는 현재는 좀 이제 또 모집할 예정입니다. 모집을 예정이죠? 예, 다 예단도 다 했고요. 네. 일단 제가 이야기 많이 하기보다는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하고 또 필요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말을 안 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꿀꿀이 쉴 테니까 나머지 분들 하세요. 제가 2014년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시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지정을 받았죠. 받은 뒤에 2019년도까지 시의 저감이나 변화의 폭에 대해서 검증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되도록이면 그냥 이걸 좀 돌려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악취 관리 지역을 시민들이 한 3만 명이가 넘게 서명운동을 펼쳐가지고 익산 1, 2, 3단을 지정을 해가지고 기준치가 원래 희석배수 1000인데 500으로 낮추는 굉장히 큰 성과를 냈고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매년이 이제 이렇게 악취 민원이 줄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이렇게 좀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깊이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악취 관리 지역 지정과 주민 악취 피해 부분의 연관관계 뭔가 좀 분석이 좀 필요하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계적으로든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 만족도가 됐든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요. 근데 아까 그 분뇨 계열이 한 62% 이렇게 쭉 모연 서부 지역을 빼고 난 다음에 분뇨 계열이 한 62% 나왔다고 그러는데 분뇨 계열을 봤을 때 아까 이렇게 계절별로 기상 현황, 바람의 현황이나 시간대별로 바람의 현황을 봤을 때 이렇게 남동풍, 남서풍 이런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남동풍과 남서풍 계열이라고 한다면 분뇨 계열이 부승동이나 영등동, 어양동 쪽이 많이 발생을 한다면 그쪽 산단 방향이 동남풍 방향이고 그 다음에 저쪽 금강동 방향이 이렇게 아까 음식물 처리장이나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는 곳이 남서풍 방향이죠.
그러면 실제 분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인자들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익산의 도시 주변에. 그러면 거기에 좀 타겟이 좀 명확히 구축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저감 대책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태성환경 전무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익산 산단이나 익산 규모의 도시에 맞는 악취 저감 방안에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 좀 모색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익산의 악취 배출 신고 사업장이 한 90여 개 되던가요? 82개? 82개? 82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그래서 1, 2, 3단이나 주변에 이제 이렇게 악취 배출 사업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게 익산시에 맞는 저감 방안의 그런 기술적 구축,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6월부터 제도가 바뀐 게 2018년 6월인가요? 아니 올해 6월 13일부터 그러면 시기에, 예, 기존에는 그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굴뚝에서 뽑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임실 전북 보건환경공원에 갖다 주어가지고 관능법에 의해서 희석배수를 체크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앞으로는 직접 무인 포집에 의해서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 공장의 배출구에 직접 포집기를 꽂아야 하잖아요. 꽂아서 거기에 측정기를 달아야 할 텐데 그것도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그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익산시가 갖고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의 방향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전반에 우리 익산시가 올해 10대 무인 포집기를 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굴뚝에다가 센서를 구축하는 거에 있어서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동의를 안 해주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라면 좀 획기적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 인력도 많이 일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서 직접 꽂으면 정보 제공하기도 굉장히 편해진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된다면. 왜냐하면 바로바로 찍어봐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보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우리가 직접 어쨌든 수공업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다행이고요. 그러면 무인 포집 시스템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 처분 시스템에 대한 공증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아무거나 갖다가 꽂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그 기술을 인정하는 포집기를 설치를 하는 그런 결과치에 대해서만 어쨌든 그거를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할 텐데 그 인증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한번 이게 해주세요. 어쨌든 시험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시험법. 무인 포집기가 꼭 10리터가 돼야 되고 규격이 한번 그게 다 정해져 네,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여기 법이 먼저 나왔고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법원님이 시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부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공식적 입장을 방송이 되고 있다 해서 공식적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가급 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무인 포집기를 설치하는 것은 복합악취에 하는 겁니다. 그 복합악취죠. 네. 지정악취는 아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시는 것이 지정악취 부분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저는 배출구 부분은 복합악취가 그렇죠. 가능한 거고요. 복합악취죠. 그것도 지금 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무조건 측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동의를 했을 때 사업주가 동의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딸려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가 지정악취는 지금 현재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법률적으로 굳이 공무원들이 굴뚝에 안 올라가고 직접 자동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면 그만큼 좋은 제도와 기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면 규제를 좀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장모님이 조금 말씀 더 주시고 아까 또 말씀하신 강호 교수님께 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남동풍이라든가 남서풍, 남풍에 의해서 분뇨 냄새가 유발되는 것 관련한 연관관계에 대한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모님이 먼저 말씀 주시고 지금 그 규제는
아까 복합학치는 배출구 부지경계선 규제가 있고 지정학치는 부지경계선에 대해서만 법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네. 아까 배출구 측정하는 건 공기 포집을 해서 복합학 진흙 배수를 확인을 하는 개념들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게 이제 아까 규제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사업주하고 자꾸 저감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까지 협력관계를 가져야지만 더 개선되지 않을까. 네, 강봉 교수님이랑 좀 말씀을. 아까 그냥 강봉 교수님이 화면 띄우는 사이에 잠깐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평소에 악취를 포집하는 방법은요, 현재는 두 가지입니다. 공무원분들이 직접 환경 공무원분들이 실제 그 자격을 가진 분만 포집을 할 수가 있고, 포집을 할 때도 포집을 하고 나서 거기에 담당자가 반드시 사인을 해줘야지만 법적 효력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밤에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하시면은 그 시간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디 예 회사에서 나는 것 같다, 예 회사가 많이 나는 것 같으니까 측정해달라 하면 밤 11시, 12시 아니면 새벽 5, 6시에도 가셔가지고 굴뚝에 올라가서 악취 배출탑에서 바로 뽑아내가지고 한 1리터짜리 백에 10리터짜리 백에 이렇게 백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포집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아까 이제 500이라는 기준을 넘으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장의 경계지, 뭐 축사의 경계지, 축사 같은 데는 악취를 내보내는 탑이 별도 있지 않기 때문에 축사의 경계지에서 이제 바람의 방향을 봐서 이 악취가 이동할 만한 곳에서 또 포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공기에 대고 그냥 쭉 포집을 해가지고 그걸 또 이제 수치를 이렇게 파악하고, 이런 건 아까 말씀해주신 것은 이 인천에서는 이게 제가 알고 한 5년 전부터 이미 그 무인 악취 포집기를 설치를 해놓고는 있었는데 이게 법의 효력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6월 13일 날이 되면은 그 악취 배출탑, 우리가 어떤 회사가 좀 많이 내보내는 것 같아서 그 회사하고 그 회사가 이제 내보내는지 안 내보내는지 하면 서로 합의해가지고 그 회사가 동의를 하면 무인 악취 포집기라는 것을 그 배출구에 딱 달아놓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일정한 시점에 우리가 원할 때 포집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효력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장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굴뚝에 무인 악취 포집기를 단다는 것에 대해서 그 회사가 동의를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서로 협력적으로 해나가야 될 일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그냥 말씀 좀 하세요. 지금 이제 아까 상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일산당의 규모가 작지만 이게 이제 자꾸 변화가 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227개 사업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산당에 156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제 대출 사업장이라고 해서 여기서 24개가 있고 여기는 65개가 있고, 물론 이게 이제 제가 2016년, 17년대에 조사 다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이에 또 폐업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데이터는 약간씩 달라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단에는 중점관리사업장이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4개가 현재 현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아까 보면 악취에 대한 어떤 공간적인 분포로부터 우리가 이제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1년 동안의 연구를 하면서 가장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러니까 이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분뇨 냄새라고 의미 부여를 한 건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분뇨라고 답변하신 분도 있고, 또 가축 분뇨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린 냄새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세요. 심지어 인분 이야기 하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축사가 여기는 설명이 우리가 쉽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역 농장이 있고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 상시적으로 이것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쪽에 보면 기안이라든지 이쪽 영동동, 어양동, 구성동 이쪽에 이제 굉장히 많은 가축분뇨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발생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우리가 이런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축분뇨 냄새, 이제 사실 냄새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축사의 분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산업단지에 들어가 보면 또 이렇게
분뇨와 유사한 냄새도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코로 이게 구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화학적인 어떤 패턴, 아까 이제 그 성상에 따른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가축 분뇨의 가축 그 축사 시설이라고 하는 데에서 발생된 냄새의 조성이라 하는 거하고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뭔가 접근이 필요한데 이제 그 당시 때 연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현황을 파악하는 측면에 있다 보니까 좀 이게 뭐냐라고 하는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매우 좀 어려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 익산의 그 악취 민원은 결국은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것은 분뇨 계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오해를 낳게 되느냐 그러면 산단에서는 결국 익산의 악취가 분뇨 계열인데 왜 그 산단에 대해서 관리 지역이라고 하는 걸 묶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준다. 이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하면서 이런 불만도 좀 많으신 걸로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럼 산단에서는 이 가축 분뇨의 계열 냄새가 그런 발생원이 없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산단이 자유스럽지 못한 것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도로를 중심으로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산단으로부터는 이렇게 악취 발생으로서의 우리가 예측을 했던 그 내용 그대로 이제 올라오는 부분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그림 마지막 그림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뭐 이쪽 서해안 쪽 그림 우리 그 서쪽 지역에 그 바람 이 지역을 빼버린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는 해결된 거예요. 현재 이제 이쪽 오연동 쪽에는 거의 이제 악취가 감지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오른쪽에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분뇨 계열에서 이제 화학적인 계열이라든지 맥해한 계열로 이렇게 조금 더 분류를 하게 되면 결국 분뇨 계열은 이제 62%로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산단이 명확한 어떤 인위적인 어떤 그런 과정에서의 배출원이 더 이제 증가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산단이 이 결과를 가지고 뭐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도대체 이 가축 분뇨는 왜 여기서 감지가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네, 또 자유롭게 계속 아까 여기 아주 처음에 우리가 혁신도시에 있는 국립특산과학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 오셨었는데 한번 어떤 좀 관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셨는지 아니면 좀 의견도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눈이 마주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몇 가지 그냥 질문드릴 사항이 있긴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무인 포집 장치의 기준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복합악취 채취하는 시료 장치 자체가 사람이 가서 채취하게 되어 있고 이제 무인 악취 포집 장치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이 없고 거기에 이제 관련돼서 이제 설치하였을 때 그 튜빙이나 라인들에 오염되는 그런 걸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또 궁금하고요. 아까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센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전기화학식이나 반도체 센서 같은 경우에 이제 악취 쪽은 그 몇 가지 물질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합하셔서 사용을 하시길래 이제 이 조합의 범위가 되게 작을 것 같은데 이제 다른 모든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펠러에 의해서 기류 같은 게 변하게 되면서 이제 정확한 포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이제 예방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포집 규격은 네. 우리가 그 사람이 들고 갔을 때도 규격이 있듯이 단지 뭐 사람만 없다는 조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왔다가 한번 클리닝하고 그리고 또 백힘에도 그 진공압 이런 것들이 다 그 실시간으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맥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게 네, 이제 네. 상시적으로 그 지역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오염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저 설치를 하면 교체를 해야 되죠. 어쨌든 설치를 한번 하고 그 여러 개를 측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벽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아까 그 수동으로 하든 자동으로 하든 그렇게 채취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이제 교체를 하고 또
그 라인 같은 것들 다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원래 같고요. 시험 기준에는 채취 직전에 채취 직전에 이게 냄새가 나지 않는 거를 확인하고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적으로 거기에 계속 상시적으로 이제 네. 채취 장치가 있다 보면 네네. 그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저희는 알 수가 네네. 없으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그런 꼭 이제 공정시험법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그 환경부에다가 법안을 공정시험을 만드는 기관이니까요. 그런 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게 괜히 그 기준 추가가 아닌데 네. 또 사업장 일에서 받으면 안 되니까 그거는 좀 개선으로서 저희들도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이야기하고 키트를 만들 때 어떻게 냄새 구분을 시켜서 만드시는 아까 센서가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지문이 있듯이 그 이 센서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 냄새 종류마다 예를 들어서 1번에서 20번이 있으면 어떤 냄새는 1번, 1, 2, 3번이 해당되는 센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4번, 5번, 6번 있고 요거는 아까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학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좀 그건 시간이 지금 걸리는 문제가 있고요. 그 센서라는 게 좀 종류가 전기학 센서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PID 센서도 있고 IR 센서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20개를 적용을 해서 해본 거고 또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20개가 모든 걸 다 만족하냐 그러진 않습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또 감지를 하더라도 냄새가 다르면은 센서 반응이 달라야 되는데 패턴은 유사하면서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극복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냄새 키트인가 봐요. 팀별고. 여기 내가 이게 저도 저번에 한번 봤는데 예를 들면 우리 A업체의 냄새를 똑같이 구현해서 만드시더라고. 그래서 시민들이 막 아까 분뇨 냄새도 막 10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키트가 종류별로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예를 들면 이 업체별 냄새, 그러니까 업체별 악취를 다 성분을 포집을 다 굴뚝에 가서 이제 동의를 받아 다 해가지고 그 업체별 성분에 맞는 냄새를 구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시민들이 쉽게 말하면 A 업체의 냄새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학습이 돼서 내가 어떤 냄새를 맡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키트 1번의 냄새가 나요. 뭐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정보를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이렇게 기술을 구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하다. 근데 그게 된다고만 하면 우리 시민들도 분뇨 냄새를 표현할 때 우리 집에서 지금 내가 냄새가 나는데 키트 몇 번 냄새가 난다.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는 이 키트 몇 번 냄새는 주로 어떤 회사의 어떤 그 성분에 의한 냄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런 것들 경우가 어찌 보면 이렇게 쭉 검증을 해가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일정 정도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는 걸로 이해는 했는데 제가 맞게 설명드렸나요? 작년에 그 10월달에 KBS ETV의 그 제보자들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 부산 지역의 그 주택에 45마리 고양이, 개, 애완견들 키우는데 이제 냄새가 나서 그러니까 그 애완견을 키우는 그 주인분은 아니라 그러고 인근에 사는 분들은 여기라 그러고 그런데 이제 그 비교하는 게 사람이 가서 그냥 냄새 비교해서 하는데 객관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센서를 가지고서 비교도 해드렸고 그리고 실제 아까 냄새 물질을 지연을 해서 맞게 했죠. 그래서 서로 좀 인정을 하고 꼭 100% 정확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유사 정도를 찾았다. 그래서 이렇게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냄새도 개사 냄새냐 돈사 냄새냐 인분 냄새냐 다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게 분뇨가 다 달라져 있으면 물론 워낙 축사 냄새든 그 사업장의 그 분뇨 냄새가 너무 일치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기계적으로 해서 냄새 질이 다르다면 다릅니다. 예. 그게 이제 기계적으로 너무 농도가 낮아서 검출을 못해내는 그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방법들은 다 가능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키트를 한번 돌려주셔도 되면 좀 돌려보시면서 한번 맡아보시는 것도 냄새가 강해가지고 냄새가 분뇨 냄새는 일부러 안 가져왔습니다. 저희들. 또 다른 분 계속 말씀 혹시 예. 사실은 이제 지금 레시피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냄새 이렇게 레시피가 모든 있어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도심에 중심적으로 도심에 어떠한 그런 땅 가지고 신발 냄새 다 열지 마요. 신발 냄새만 하나 돌려보는데 우리 신발 깔창 냄새 있죠.
거기 신발 가장을 넣은 게 아니고 원인 분석에서 넣은 거니까 그것만 하나 맡아보시면 아 이렇게 신발 가장을 이렇게 재현하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한번 돌려주세요. 네, 10번 하나만 더. 네, 의원님 말씀. 예, 예.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중심에 어떤 그런 냄새 그 오염 지점들이 이제 집중화되어 있고, 공장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어느 업체에서 나온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런 냄새를 포집하는 그런 과정을 어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농촌 같은 경우는 이 범위가 넓고 냄새를 이렇게 발산하는 유발 업체들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인근에서 그 업체에서 난다는 것은 100% 확신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환경적으로 좀 행정적인 신고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이 좀 약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이 보면은 야간에 좀 그런 대부분의 이제 좀 불법적인 그런 냄새가 유발되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야간 작업을 많이 하니까 야간에 신고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지역 주민들은 이제 끝없이 하소연을 하고, 저도 이제 지역이 이제 좀 왕궁 지역이다 보니까, 왕궁은 예전부터 이제 축산단지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그 냄새에 같이 이렇게 좀 동화돼서 그런지 몰라더라도 그 어떤 그 가축분뇨 처리하는 시스템이 왕궁에 집중되는 거예요. 지금 왕궁에 보통 지금 한 7, 8군데가 지금 소비 공장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지금도 최근에도 지금 하나 또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 인허가 부분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동의 없이 그냥 그 사업장에 들어와도 되는 것인가 문제고, 지금도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강력하게 대처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그 인근 마을 주민들이 막 시장 판단이 불가하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안 되는 그러한 실정이고, 그 비근한 예로 예전에 제가 2014년도에 왕궁 지역의 어떤 그런 그 공단 지역에서 그 알루미늄 휠을 이렇게 가공하는 그런 그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에서도 끝없이 그 납치를 갖다 분위기에서 굉장히 알루미늄을 재련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인체에 굉장히 위협적인 그러한 납치들이 많이 풍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행정 이 환경과에 제가 직접 민원을 제기했는데, 위치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위치냐고. 그래서 어느 업체냐고 물어보길래, 업체하고 하면 미리 이 사람들이 이제 결탁을 하고 오는 것 같아요. 미리 사전 전화를 하고 업체를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미리 이제 제가 감지하고 업체를 얘기를 안고 이제 좀 와주십사하고 부탁해서 하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이미 이제 그 업체 그 직원들하고 같이 갔는데, 업체하고 직원들의 관계가 뭐 거의 그 회사의 어떤 이사 수준의 어떤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래서 민원인들 얘기해봤자 그냥 시청 직원 그냥 중재만 해주는 역할 정도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행정적으로 강력해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줘야만이 어떤 냄새 오염을 막아낼 수 있지. 지금 악취의 그 지적 그 업체는 정확하게 지정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우리 의원님도 이재동 의원님도 계시고 이렇게 의원님도 많이 계신데, 의원님들께서 좀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행정과 이렇게 좀 잘 해서 실효성 있는 악취가 좀 근절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이거 뭐 행정에 대한 좀 이야기 하셨는데, 뭐 아마 그래도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행정이 과거에 우리가 좀 많이 그런 불신도 있고 있었는데, 뭐 아니면 어느 업체가 좀 지금 악취를 유발하는 것 같기 때문에 측정을 해달라거나 단속을 해달라고 할 때 이제 뭐 이렇게 미리 업체에 연락을 해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그러니까 해소하도록 한다거나 이제 이런 일은 않고 그리고 상당히 행정도 적극적으로 불시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제 그런 노력은 이제 진행이 된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이 행정 인력이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 대처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그 아까 악취 시민 모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우리 시에서 한 80여 개 부서과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찌됐든 고생하는 과예요. 특히 환경과 분들이. 그래서 좀 악취 해소제나 이런데 좀 저는 공무원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 환경주 공무원들을 그 계약식으로라도 그 5월에서 10월 사이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시장님에게 많이 요구하고 하는데 그런데 상당히 좀 의지를 가지면서 되는 문제다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잠깐 그 넘어가는 여기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하는데 악취와 미세먼지는 혹시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한번 강무원 교수님에게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한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악취를 많이 맡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세먼지도 많이 저는 흡입하고 호흡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익산 시민들은 한 지금 20년 넘게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미세먼지도 좀 우리 시에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데 악취를 많이 맡고 있고 악취 민원이 많다는 건 미세먼지와는 또 어떤 교수님이 또 건강 관련 환경 보건학을 하고 또 계시거든요. 혹시 그 얘기도 좀 한번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바꾸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요. 아까 이제 악취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그 악취는 냄새가 나지 마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배출 허용 기준이라고 해서 악취 방지법 지금 배출 허용 기준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복합악취의 경우는 이제 희석배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찌됐든 결국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법을 집행하는 건데 지금 이제 원칙적으로는 부지 경계선이에요.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의 부지 경계선에서 악취를 포집해가지고 이제 공기를 이게 무치하고 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냄새가 안 날 때까지 이걸 계속 희석을 하는 거예요. 악취가 굉장히 심한 경우는 냄새가 안 나려면 막 희석을 여러 차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희석 배수가 커지면 냄새가 아주 심해진 건데 지금 현재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공업지역은 희석 배수가 20 이하인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산단에서 아주 이제 관리가 잘 된다 그러면 보통 희석 배수가 한 2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긴 하는데 공기를 이게 섞으면 안 나는 쪽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부지 경계선상에 이제 20 이하면은 행정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민원이 발생하니까 협조해 주세요라고 하는 측면의 의미부여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결국 악취는 안 나게 하기에는 사실 어떤 아직 이 법 자체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여론을 주도를 하고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면서 어떤 시점이 되면 법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냄새가 전혀 안 나야 돼 이 자체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제 관점 말씀드렸고요. 아까 이제 사실 미세먼지하고 악취는 사실 또 다른 아마 저한테도 답변이 되게 어려운 사안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악취는 기체상 물질, 가스상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미세먼지는 또 이게 파티클이라고 하는 게 입자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결국 냄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연 발생원적인 냄새는 대체로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 축사 같은 데서 사실 많이 이렇게 이제 환경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축사의 냄새는 싫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는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보면 화학적인 베이스, 그러니까 어떤 산업활동이나 이런 관점에서 냄새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에 문제를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초래하기 때문에 어떤 건강 관점에서 훨씬 더 유의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 정도가 악취에 대한 어떤 가스상 물질의 입장인 거고요. 이제 이 미세먼지의 경우도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입자의 사이즈가 작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먼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발생원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사이즈도 작은 것도 있고 사이즈가 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사람 호흡기 구조가 약간의 이제 이 먼지를 갖다 제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는 기전을 작동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기도라고 하는 이 상기도에서 상당히 이제 먼지를 제거하게 하는데 단서가 있어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큰
큰 경우에 대해서는 제거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자가 작아버리게 되면 일단 상기벽에서 제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체내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입자가 작은 것이 발생원이 어디냐 그러면 대체로 이제 어떤 산업활동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화학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경우에 입자가 되게 작고 또 이제 미세 입자 포집해놓고 보면 되게 까매요. 이게 까맣거든요. 근데 흙먼지라고 하는 것은 아시지만 노랗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입자가 미세하다 보니까 호흡기 내와 체내로 들어가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폐 내에서 이제 가스배원만 일어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원래 산소가 체내로 흡수되고 CO2를 내보내는 게 우리 폐인데 거기서 이제 폐포라고 하는 그런 데 이제 입자 자체가 이제 들어가게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뇌라든지 심지어는 뭐 지능을 저하시킨다라든지 뭐 염증을 저하시킨다든지 뭐 당뇨를 악화시킨다든지 이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제 미세먼지에 의미부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왜 익산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행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익산시에서 미세먼지가 왜 익산시에 높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게 그래서 사실 최근에 미세먼지 연구가 저는 미세먼지에 사실 관심이 많았지만 이제 제가 2004년도에서 뭐 2007년 정도에는 샘플링을 직접 해서 분석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분석을 해보지 못해서 많이 궁금하게 생각을 했고 그 최근에 아마 이 미세먼지 연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우리 익산시의 미세먼지의 고농도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설명이 되어졌더라면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고 향후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이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익산시의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그 시민들의 불안 해소 차원에서라도 빨리 이게 이제 좀 설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명확하게 뭐 답변을 해드리면 좋지만 제가 뭐 임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약속 시간이 지났어요. 꼭 이제 두 분 말씀 듣고 마무리하면 마지막 말씀으로 듣고 혹시 뭐 부족하다면 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죠. 온도가 주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는데 엊그저께는 출근에 우리 직원이 가축 분노 냄새가 항암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동네에 한 3,000명에서지만 700명, 한 800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항암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항암자가 별로 없고 이게 이제 사례이면서도 별명입니다. 별명인데 제가 95년도에 대표가 돼서 95년도 11월 달 대표가 됐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 왕궁이ሸ강국 꼭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수질 쪽으로 취직을 많이 했었죠. 현장에서. 그렇고 이제 거기서 묻혀서 살다 보니까 냄새는 그 밥 먹고 하여간 자고 일어나면 하루 종일 냄새를 맡고 사니까 냄새는 우리들은 신경 안 쓰고 살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그 과정들을 겪었었는데 행정에서 무단하게 노력을 했었죠. 무단방법 근절 하려고. 그러면 그 15년도 11월 달 그때만 해도 사실상 금정물이 C컵에 내려가도 사실상 단속 대상이 아니었었거든요. 고의적으로 수중 펌프를 해갖고 이제 품을 냈었을 때 이제 그런 대상이 됐었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당시부터 의식을 바꿔야 하고 우리는 도심속 축산하고 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 악취 부분은 우리는 두 가지만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제 화재기가 되면 이제 고발이 들어가요. 어떤 고발이 들어가냐면 그 지금 왕궁 가축분원 처리장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비 올 때 한 번씩 냄새가 나요. 그럼 거기도 이제 기회가 노화가 돼가지고 이제 한 번씩 그렇게 고장이 나오고 이제 냄새가 나가는데 그러면 거기서 나가는 냄새는 가벼운 냄새거든요. 가스라고 해요. 그렇게 우리 농가들한테서 흘러가는 것은 무거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너스 받은 게 엄청나게 큰 걸 받은 게 뭐냐면은 무단방류 근저히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그 4개월 정도에 이제 근절이 됐었는데 어떤 식으로 근절이 됐었냐.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분노량을 줄여야 된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익산시에서 분노 발생량이 1일 1,700톤이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왕궁 가축 분노 처리장이 1일 지금 700톤이잖아요. 700톤. 거기서 20% 플러스면 820톤까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게 비상시라고 봐야 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옛날에는 돼지가 사료를 먹고 물을 이렇게 따로따로 먹거든요. 그럼 물을 이 정도로 먹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물을 흘려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시설을 갖춰서 분노 양을 줄여가지고 이제 무당 방류를 한 4개월 정도 해서 이제 잡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던 간에. 그 과정에 이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죠. 농가들도 눈물도 많이 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왔었었는데, 오늘날 제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저만 남아있냐면, 제가 대표가 처음에 됐을 때는 건강방송, 특히 전북일보 김진만 기자도 맨날 만나자고 했었습니다. 왜 분노가 흘러내려가는 것이냐. 이 환경 문제로 만나자고 했었는데, 요즘은 만나자고 사실상 못 왔습니다. 이명아 기자하고 우리 김진만 기자하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의식을 바꿔야 한다. 그 얘기를 뭔 얘기했었냐면, 이제 우리 환경과장님 오셨을 때 오늘 낮에도 만났습니다. 근데 의식을 바꿔야 한다는 게 뭔 얘기냐. 우리가 벌써 연구축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행정할 때도 잘 보여가지고 이게 방향을 잡아가자. 근데 마침 그때 이제 도우고 우리 익산시 우리 정원일 시장이 협조를 해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가닥이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 큰 보너스라는 게 뭐냐면 분노가 방류가 안 되니까 악취가 잡혀버린 거예요. 냄새가. 근데 그때 또 마침 우리 전라북도에서 환경보건연구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악취 측정을 계속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 의원님 아시지만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전라북도에서 악취 개선, 환경 개선 1위를 3번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장님도 표창장을 주고 우리 도지사님도 표창장을 주고 우리 환경부 장관도 표창장을 그렇게 받아서 오늘 흘려서 왔는데, 제가 애롭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행정도 멀어지고 언론도 멀어졌다. 왜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처음에 대표가 됐을 때만 해도 환경부나 농식품부에서 완공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돼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해서 사실상 추진이 됐었어요. 근데 어떤 공무원이 작년도에 이제 공무원수 들어가는 공무원이 뭐라고 국내에서 갔었냐면은 이 정도면 완공에서 좀 멀어진다. 그 예로 그때 작년에 그 정동영 의원이 이 혁신도시에서 악취 토론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자막으로 나온 게 어떻게 나왔었냐면 완공 악취 오명까지 이제 그렇게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온 건 다 좋은데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저거 멀어졌거든요. 그러면 저거 멀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행정하고 언론하고도 멀어졌지만 우리 축사인하고 저도 멀어졌죠. 왜 멀어진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잘했었던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추진했었는데 다 멀어지면 필요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익산시 시민들도 한번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뭐냐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우리 3개 우리 농장 세계입니다. 우리가 특수단체가. 그러면 대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구역에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그 정관절 대책 수립에 참여했던 그 국무총리 조례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정경식 씨하고 익산시 근무로다가 이번에 그때 그 도로 갔다가 이번에 지금 그 교육국 받으러 올라갔었는데, 그분이 처음에 와가지고 작년도에 수립을 좀 개선 과정이 있었어요. 도에 익산시에 이제 국장급인데 와가지고 엄청나게 단속을 했었어요. 엄청나게 단속을 했는데 한 2달 정도 이렇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우리 도민들이 얘기한 거다보면 우리 축산지가 생활할 때는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면 지금 한 500평, 1000평에다가 지금 적법하도 모두 건폐를 하다가 적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밀집지역에서 축산을 했었는데, 왜 그런 형태가 됐었냐면 옛날에 사실상 거기는 법채권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축사 지어서 돼지 키운 걸 무기는 해줬어요. 행정에서.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원래는 2000년도라고 봐야죠. 2000년도에서 2010년 사이에는 그 축산농도가 한 700농가 정도 됐었죠. 700에서 750농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행정에서 매일 하고 또 이제 노량화를 해갖고 이제 정리하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 3개 농장 특수단체가 한 80농가 정도 있고 축산농가 그렇게 오고 이제 하코 자연과학이 지금 한 20농가에서 지금 아직도 100농가가 지금 그래서 그 60만 평 내에서 이제 그 양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 양도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진짜 어려운 점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이 언론에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대표가 됐을 때 우리들에게 식상을 좀 얘기를 해보자 한번 얘기 풀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행정에서는 정말로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매번 그런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행정에서 발맞춰 보내 들고 한번 하나 풀어가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대표가 됐을 때 제일 먼저 주장자한테 내건 것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측면에서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충분한 그 언론이라든가 환경보건에서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익산시나 도읍을 지금 반대로 치닫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상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도 보겠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아마 이 이야기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지금 우리 이제 왕궁에 뉴스나 TV에 많이 나오는 왕궁의 큰 세계 농장이 있고 돼지를 많이 키우는 곳인데요. 그 관련한 어떤 좀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데 이게 다 시간이 그러지 않으면 말씀드려도 돼요? 네, 그러면 딱 마지막. 네네. 죄송합니다. 다 끝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더 숲이라는 공기질 개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악취의 발생에 대해서 규제 포커스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저감의 포커스를 갖고 있느냐, 이게 저는 조금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규제 포커스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디 공장, 축사 이런 데서 악취가 좀 안 나게, 많이 나면 규제를 많이 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생산자 입장에서 본다 하면 그거는 경제적인 문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대량 생산화가 돼서 예전에 가축을 한두 마리지만 지금 몇백 마리, 몇천 마리씩 키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분뇨는 늘어났고 그것 때문에 또 악취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규제한다고 하면 돼지를 더 사육수를 줄이고 가축수를 줄인다고 하면 생산자 입장에는 경제적인 아마 타격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딜레마이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규제는 당연히 규제로 가야 되겠지만 그 원인, 아까 우리 태성산업 거기에서도 원인 분석도 하고 교수님께서 원인 분석도 하시기 때문에 악취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원인, 그 성분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그 성분을 저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 개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규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가 된다면 한번 논의를 해서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일단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이제 오늘 해보면서 두 분 말씀 듣고 저도 마지막 마무리 좀 말씀 강구하고 마무리 같이 하시게요. 그래서 일단 이게 오늘 이제 악취 포럼 한 번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계속 좀 시민들이 악취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악취든 환경이든 미세먼지든 꾸준히 계속 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계속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나 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도 같은데, 또 항상 그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자리를 통해서 오늘 한 번으로 해결되기에는 이게 지금 너무 큰 문제 같아요. 이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고, 일단 오늘 두 분이 그래도 열심히, 제가 전혀 비용도 안 드리고 다 오늘 자원봉사로 그냥 발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듣고 제가 마지막 광고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문적인 뭐가 답이라 단정 짓기는 힘든데요. 어쨌든 규제를 한다는 건 하루아침에 규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제 강화는, 그래서 일단 규제 것도 검토를 하되 저는 개선을 계속 강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악취 발생 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까 농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 사업을 하더라도 개선을 하고 평가를 할 때는 깨끗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사육하는데 바쁜데 신경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화 같은 이런 기법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고, 사업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무자들이 전문가도 있고 비전문가도 있는데, 사실 전문가를 하더라도 환경에 투자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실무자가. 그래서 사업주가 좀 여기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좀 더 간에서 한번 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에서는 아까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좀 이렇게 투자가 힘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안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좀 도움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울산 참 멀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봤었거든요. 네, 아무튼 뭐 정말 그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저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악취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산단에서는 되게 예민하게 좀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갈등이 되는 거죠. 시민들과 산단의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행정은 또 행정대로 나름대로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서로 명분을 주고 윈윈을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다 나은 익산, 지금보다는 살기 좋은 익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이제 자기 입장만 항상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더불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이렇게 사업장 쪽에서 좀 와서 사업장에서도 분명히 자기네들이 내고 싶은 목소리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도 좀 들어서 좀 다양한 그런 대응 방안이라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모색하는 앞으로 그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 오늘 이제 몇 분이나 오실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아마 악취 문제 잘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마지막 번에 이제 해주셨던 것처럼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는 게 아마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악취 관련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자리를 만드는 이유도 그렇고 이제 저희 이제 시민단체 근무할 때 2010년에부터 시민들이 너무 악취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니까 사실 아무것도 저도 환경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냥 계속 쫓아다녀 본 거예요. 예, 사업장들을 뭐 공단을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한 9년째 저는 시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고생들을 정말 많이 하시지만 저는 올해도 여전히 시민들의 악취 민원은 있을 거다. 여전히 또 걱정이 돼요. 5월부터 되면 또 악취 민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저는 또 이제 뭐 한 5월부터 10월은 또 저도 계속 밤마다 악취 사업장을 쫓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도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송호상 선생님도 시장님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2016년에서 17년 1년 운영 그 연구를 해보면서 그때 느낀 가장 큰 건 시가 일단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많이 점검하고 단속함으로써 공무원분들이 좀 고생스럽긴 했지만 그때 많이 저감이 됐고 그리고 악취는 한 번의 연구로 그냥 일순간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준히 매년 아까 그 교수님이 하셨던 연구 같은 것들을 그냥 익산시는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매년 시민들의 민원을 분석하고 계속 사업장을 관리하고 저는 거기에 돈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예산이 쓰이는데 악취에 1년에 예전에는 한 1억, 2억 쓰여요. 우리 시가. 시민들이 20년 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문제인데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현실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아니 20년이 넘도록 시민들이 민원을 여름마다 이렇게 내고 있는데 원인을 몰라요. 지금도 아까 그 분뇨냄새 원인. 예, 그러면 저는 결국은 그 분뇨냄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더 좀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5월에 추경 예산이라는 걸 해요. 그때 저는 예산이 좀 수립이 돼서 올해 이제 또 악취가 많이 나는 그 시기에 연구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이 차근차근 계속 연구가 이 교수님이 하신 게 1단계였고 계속 2단계, 3단계, 4단계 계속 가야 어떤 그런 이 기업들과 상생의 구조도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1년 반짝하고 없어지니까 기업들도 또 다시 그냥 원점으로 가지 않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 같이 노력하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 라이트 익산 포럼에서는 매월 악취나 환경 문제만 가지고 하지는 않고 익산과 관련된 매월 한 주제씩을 하는데 한번 악취나 환경 미세먼지는 그 매월 한 번씩 하는 강좌나 토론 이외에도 꾸준히 관심 있는 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같이 가져보고 만드는 것도 하여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밖에서 그리고 그 청년농부가 직접 기르신 벌꿀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거 판매를 좀 혹시 꿀이 필요하신 분들은 꿀은 유통기한이 없대요. 그러니까 따지만 않으면 구입을 하시면 그게 또 여러 가지 활동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명택 검색하시면 블로그부터 페이스북이나 이게 다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나이트 익산 포럼에도 예, 뭐 회원이나 후원 회원이 돼주시면은 예, 그냥 스마트폰에서 바로 그냥 예, 뭐 휴대폰 뭐 아니면 뭐 통장 아니면 신용카드 뭐 어떤 거든 다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여를 해주시면 예, 또 그런 계기를 삼아서 계속 예, 일단 익산의 여러 가지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예, 역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부족했던 말씀은 블로그나 페이스북으로 많이 주시고 오늘 저도 처음 뵙는 분들 계시고 아까 우리 국립특산과학원에서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우리 익산시 녹색환경과랑 악취해소계 공무원분들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예, 뭐 2시간 반이나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